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먼저 채화님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30년간 마음속에 자리한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적면이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거나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 때론 지인들의 난처한 질문에 얼굴이 붉어져서 사회생활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특히 회의하는 자리에서는 긴장이 극에 달하고 불안하여 회의에 집중할 수 없고 제 의사를 편하게 말하지도 못해요. 바보 같습니다. 야외에서나 술자리에서나 이런 곳은 그래도 나은데 유독 폐쇄적인 실내 공간에서는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회의 공간, 식사 자리, 강의실, 공포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티타임조차 저에게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어릴 적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서인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빼곡히 모여있던 그 교실이 저에게는 마냥 어색하고 불편한 공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과학 시간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보던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름 노력을 했지만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했나 했지만 고등학교 때 이 정면증이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쌤처럼 대중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그저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상황만 생각해도 때론 가슴이 뛰고 긴장되는데 어떻게 저토록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채원님. 10년 전부터 병원에서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채화님. 사춘기 10대 소녀도 아닌 제가, 40대 중반인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채환쌤이 말씀하셨죠. 붉어지고 있으면 제 자신을 지켜보며 이제는 붉게 붉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호흡으로 다스려지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거리낌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지내고 싶습니다. 채환 선생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뭐 떨리고 안 떨리고 이걸 떠나서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마음 공부하고 이 법문하고 공연한 게 이제 1997년도부터 제가 대중 앞에서 섰단 말이죠. 그전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연 같은 건 했었어요. 이제 28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누구 앞에 서서 떨리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좀 큰 무대에 서든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이거 떨리는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10년 전 정도, 15년 전에는. 근데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행을 떠나서 무대도 자주 서고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마음 공부도 하고 공연만 2,000회 이상 했거든요, 콘서트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냥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완벽하게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에는 떨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떨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하기 쉽고 몸에 떨리는 마음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데 그걸 본인이 자꾸 이건 나의 치부다. 이것은 내가 안 좋은 습관이다. 내 삶에서 이걸 꼭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려운 나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떨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를 하고 잘했니 못했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내가 한 거를 모니터를 하면서 잘했니 말을 못했니 노래를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걸 자꾸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못했던 것 잘했던 것을 본인이 판단을 해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음 무대에서 잊고 있다가 다음 무대에서 그걸 못했으니까 이건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 본 무대를 또 망쳐버려요. 그래서 모니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바르지 못한 기억, 이걸 뭐라고 했어요? 부정염. 그러면 내가 바른 기억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팔정도의 정염, 바른 기억. 내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내고 배울 마음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다음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정염, 바른 기억이에요. 이 염이라는 게 리꼴에서 사띠예요. 사띠. 바른 사띠. 이게 정염이에요. 사띠라는 것이 곧 윗바사나예요. 알아차림이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정진의 명상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떨리고 자꾸 어떤 마음의 현상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부정염, 바른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후면 6월 6일 되면 가산 글램핑에서 제가 2시간 반 정도 되는 공연을 해요. 기타 하나 들고 악보도 없이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 콘서트를 해요. 근데 들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멘트가. 왜냐? 2,000회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 틀려요. 말이 꼬이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공연을 끝내고 내려와서 아, 잘했어야 되는데 가사 또 틀렸네 이럴까요? 15년 전에는 그랬어요. 내후년이면 30년인데 하고 나니까 그런 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가사를 까먹고 대본을 까먹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날 웃고 감사하고 지금 그 순간 즐기고 그 또한 웃음으로 성화하고 그 순간에 현존하는 것이지 내 실수한 거 기억하고 그때 실수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2000회 공연 때 만나본 적이 없어요. 2000회 동안. 그냥 그때는 그 기억.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과거를 쥐어잡고 있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누구나 실수하고 2000회를 한 저도 가사 까먹고 실수하는데 본인은 저보다는 무대 덜 섰잖아요. 저보다도 대중 앞에서 덜 섰잖아요. 저도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본인이 어떻게 완벽하려고 해. 떨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단 말이죠. 자신을 너그럽게 안아주셔야 돼요. 나야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사람들 모이면 얘기해요. 제가 눈치 좀 많이 봅니다. 얼굴도 홍조로 잘 변하고 자주 그래요. 좀 수줍음도 많고 이해해주세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고도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꾸벅 이렇게 인사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보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7살, 8살한테도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 홍조가 되고 직면증이 있어요. 마주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단점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자꾸 단점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 명상이 있어요. 체환 괜찮아 명상 이런 거 자주 들으세요. 하루 보내고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나의 무의식과 마음에서도 괜찮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사 하는 게 뭐 별거예요. 누가 뭐 밥 먹여줍니까 남이. 그거 뭐 잘했다고 못했다고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나만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런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질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우리 편이에요. 마음 딱 푸근하게 내려놓고 내 인생 살아가세요. 괜찮다 나야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환님. 성심껏 키워온 내 아들 결혼하여 너무 이쁜 쌍둥이도 낳아서 너무나 잘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나름 부모 생각하여 때마다 찾아와 주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쁘지는 않지만 나랑 다른 며느리의 심성에 애매하게 불편함이 자꾸 올라옵니다. 솔직히 싫은 마음이 다녀간 후에 항상 잔잔하게 여운으로 남아서 이런 내 마음이 자식에게 안 좋을까봐 애써서 알아차림으로 흘려보내곤 합니다. 뭐든 다 해주니까 왠지 부모를 이용하는 것 같다. 자주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는 걸 마다하기도 그렇고 채원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리고 처신해야 할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처신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본인의 업이니까 습관적인 거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들에게 마음이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되었을 때부터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자식으로 커가면서 내가 아들에게 참 많은 마음을 주었구나.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남자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뭐 친구처럼 이렇게 내 자식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냈구나라는 걸 이제 본인이 알아차리면 돼요. 그 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걸 자꾸 뭐 죽도록 밉다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좀 덜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내가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이 좀 이제 선 거예요.
예전만 해도 자식들 키우고 그리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손자 보고 손녀 보고 이런 데서 좀 마음을 뒀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홀로 서기도 되고 자식에게 좀 의지하지 않고 뭐 손자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지금은 본인은 마음 공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새 이제 내 마음의 근기가 조금씩 커지고 자식에 대한 인연 이런 인연에 본인이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다만 이제 부모를 이용하는 것 같다. 뭐 좀 자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하는 거는 며느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그게 며느리가 나와의 심성이 좀 다르니까 성격이 항상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수행으로 삼아야죠. 내 인생에 좋은 스승 한 명 찾아왔네. 내 마음 공부 스승 찾아온 거예요. 며느리만큼 좋은 스승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마음 스승 제대로 만났네요. 다음에 오려고 하면 얘기해요. 야야, 내 바쁘다. 집에 없고 내 집에 있더라도 내 어디 간다 하면서 살짝 백화점 가시면 되고 뭐 동네에 잠시 나들이 가셔도 되고 둘레길 잠시 둘러도 되고 차츰차츰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자식 있고 또 이제 뭐 손자 손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해서 지금 부모를 이용하는 것 같고 부모가 자식이 불편하고 며느리도 불편한 상태에서 자꾸 오게 되면 내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온다고 하면은 적당하게 핑계를 대고 본인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이제 내가 아들한테 정을 좀 뗄 인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명절 때 한두 번 보면 되지 너무 자주 보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며느리가 미워지면 그때는 자식도 미워지고 아들도 미워지고 그리고 손자 손주도 미워집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며느라 이렇게 그래 괜찮다 오는 마음 그래 고마운데 왔다고 생각할게 왔다 갔다고 생각할게 아들아 너도 그렇다 엄마 바쁘니까 엄마 하는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보자 그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 뭐 올 일 없다 뭐 통장으로 뭐 요즘 쉽게 있잖아 뭐 보내면 밥 한 끼 사 먹을게 이렇게 말하면 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이 자식에게 안 좋을까봐 걱정된다 하셨는데 이게 지속되면 자식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지속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지속되게 하면 이제 자식에게 영향을 가죠. 손자에게 영향도 가고 이게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또는 아들을 보면서 손주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은 그렇게 해서 적당히 보세요.